한 번에 합격 해커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공무원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우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도 이제 공개가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착이라는 것이 문제의 어떤 정형적인 어떤 틀이 좀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년 대비 명품행정학 공무원 컬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수업이에요. 이 기본 이론 수업이 우리 공무원은 이제 행정직 공무원과는 좀 다르죠. 9월에 개강을 해요. 9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총 64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이론반이. 그러면 1강이 50분이에요. 50분. 보통 우리가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쉬죠. 그래서 1강이 50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가 9월, 10월에 64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 이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초시생들, 처음 이제 행정학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기본이지만 용어가 이제 낯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서만 다루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데, 이 기본 이론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냐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을 따라오려고 노력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죠. 그러면 이제 심화 과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심화 과정은 11,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 64강이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기본하고 심화예죠. 기본하고 심화했는데, 여기는 이제 교재가 우리가 24 명품 행정학이죠. 명품 행정학.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기본서라 그래요. 이 기본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심화에서는 기본서죠. 항상 기본서가 왜 기본서예요? 시험에서 기본이 되니까 기본서라 그러는 거죠. 이 기본서에다가 플러스 이제 보충교재로서 우리가 다룹니다. 이 보충교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기출문제들을 이제 가미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공무원 18개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다룹니다. 18개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이 이제 내년이 되겠죠. 24년 1, 2월입니다. 오케이. 역시 이것도 64강으로 이루어집니다. 64강. 그러면 18개년 기출문제는 군무원 기출문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무원 공개된 이후에 군무원 9급 7급 문제는 전원이 다 반영이 돼 있고, 정권 다 반영돼 있고, 플러스 군무원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을 때 우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원한 시험 문제도 좀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 기출문제도 많이 있어요. 행정직 기출문제. 그러니까 행정직 9급, 7급 또는 국회 8급 기출문제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루는데, 이 커리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핵심이 되거든요. 이 기출문제를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점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A와 A는, 앞에 있는 기본과 심화는 이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느냐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끝나면 이제 24년이 되겠죠. 24년 3월, 4월에 신경량 테마 수업을 해요. 그러면 신경량 테마는 총 32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량 테마는 뭐냐면, 이 문제도 있어요. 여기 신경량 테마에는 그야말로 신경향이에요. 근데 우리 군무원 컬에서 왜 얘가 꼭 필요하냐면, 좀 이따 제가 군무원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것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이 신경향 문제가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직 시험보다 훨씬 먼저 새로운 경향의 시험 문제가 우리 군무원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2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32강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도 있고 신경향의 이론이나 제도도 들어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이제 언제까지일까요? 이제 5월부터 7월 중순이죠. 우리가 7월 중순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매주 4시간씩 우리가 25문제를 보잖아요. 이 25문제를 보는데 그거랑 똑같은 실제 시험 보는 문제랑 똑같이 해서 우리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죠.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군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4년 대비 군무원의 이제 행정학 컬에서 군무원의 출제 경향이에요. 출제 경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군무원 시험 문제가 공개된 지가 이제 4년 차예요. 4년 차. 이제 23년에 공개됐고 이제 4년 차 공개됐는데 군무원 행정학 시험은 단순 암기형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25문제 중에서 25문제 중에서 기존에 했던 기출문제 패턴대로 나오는 단순 암기형 문제가 뭐예요? 이 정도 돼요. 오케이. 대부분 이제 이쪽에 가깝죠. 15문제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뭐예요? 5문제 정도가 있어요. 5문제에서 한 7문제. 그럼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도 있지만 근데 얘가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얘가 보통 15문제 가깝습니다. 이제 적게는 10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15문제에 가까운데 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 맞는데 그러면 이해도를 전제하는 이 시험 문제 있잖아요. 이해도를 전제로 하는 이 시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도를 전제로 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행정직 공무원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행정직 공무원은 아직은 이해도를 전제하는 것은 행정직 7급에서 나와요. 9급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해요. 이런 문제가. 그 다음, 이 신경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 2, 3문제 정도 나온 거에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문제 나왔는데 2문제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행정법이나 국어를 잘 못 보더라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도 고득점 맞고 여기에서 고득점 맞잖아요. 그러면 행정학 점수가 국어나 행정법 점수를 끌어주는 점수가 돼요. 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제 군무원의 9급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국어나 행정법은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고난이도로 내지는 않아요. 항상 군무원은 행정학이 당락을 결정하는 뭐한다? 난이도 조정을 하는 시험 문제예요. 7급도 마찬가지고요. 7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영역을 잘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합격으로 가는데 아주 많은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안경 문제도 됐지만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다수 있어요. 플러스 최근에 신경향 테마도 출제가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년이 있었고 21년, 22년, 23년이잖아요. 이 4년 동안 했죠. 이 20년도가 첫 번째로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20년 문제는 우리가 7급은 너무 어렵게 냈고 9급은 문제 오류 투성이었어요. 문제 오류 투성. 심지어는 답이 없다가 답이에요. 답이 없다가 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았다 해주는 문제도 있고 뭐 답이 2개 있는 것도 있고 문제가 어려워요. 첫 번째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가 21년도를 보면 정말 이것이 질적으로 향상이 됐어요. 오케이. 21년도 질적으로 향상이 됐는데 그게 바로 기본적인 것과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과 신경향이 정확하게 결합된
근래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군무원이나 공무원을 통틀어서 근래 보기 힘든 뭐예요?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앞으로 군무원 시험은 작년에 제가 커리 설명할 때도 이렇게 해요. 앞으로 우리 군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은 21년도에 군무원 9급 여기에 지향점을 두고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잖아요. 22년도인데 22년도는 이제 9급, 7급인데 오케이. 역대급 난이도로 나왔어요. 오케이. 뭐 60점이 넘어도 이제 뭐 합격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버린 거예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7급보다 더 어려웠어요. 9급이 22년도에는. 그러다가 올해 23년이죠. 올해 23년은 9급과 7급을 이제 적정한 난이도로 안착이 됐어요. 9급은 21년도, 그러니까 21년도로 이렇게 안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했었던 건 이때는 너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21년도 문제로 해결할 것이다. 네, 23년이 정확하게 21년도 패턴으로 이제 갔죠. 근데 우리는 봐봐요. 우리 군무원 전문반에서 하는 행정학은 여기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요. 이번에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점수를 맞았어요. 좋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군무원 행정학에서 시작된 이런 출제 흐름이 23년도, 그러니까 올해였죠. 행정직 9급에서도 일부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군무원에서 21년도에 시작된 군무원의 출제 흐름이 이제 공무원사의 전체 시험의 하나의 정형화된 포맷으로 안착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만큼은 군무원이 객관식 시험을 질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 적중 문제라는 게 참 안타깝죠. 수업만, 이 커리만 정확하게 뭐 반복하고 열심히 하시면 거의 대부분 고득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수했다면 대부분 적중합니다. 특히 뭐 기본적인 문제는 적중 안 하면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9급과 7급의 구체적 예를 이제 2문제씩만 보기로 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커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커리를 이수해 가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보자. 먼저 7급부터 볼게요. 실제 7번으로 나왔던 문제, 7번. 세일러스 선스타인이 제시한 넛지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거거든요. 답은 1번이에요. 요거 이제 틀린 건데 봐봐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휴리스트와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외부 효과가 행동적 시장 실패 핵심 요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틀린 거 골라라. 거리가 먼 거니까 이게 답이었는데 이거 봐봐요. 외부 효과 행동적 시장 실패의 핵심 요소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우는지 알아요? 한번 딱 보시면 아까 우리가 신경양 테마 수업이 다 했었잖아요. 그 신경양 테마의 테마사가 신공공가래론과 넛지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시험과 관련된 주요 예시에서 제가 예상 문제로 이렇게 나올 거라 해서 일일이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봐봐요. 전통적 시장 실패에서는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 핵심이죠. 그러면 행동 경제학에서는 뭐예요? 휴리스트와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내부 효과가 행동적 시장 실패 핵심이에요. 전통적인 것은 외부 효과지만 행동 경제학에서는 뭐가? 내부 효과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실제 문제 한번 볼까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약간 맞잖아요. 근데 뭐예요? 외부 효과가 행동적 시장 실패 핵심 요소라 그랬잖아요. 행동적 시장 실패에서는 뭐예요? 똑같은 지문에 외부 효과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과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뭐예요? 내부 효과잖아요. 전통적 시장 실패가 외부 효과잖아요. 즉 이건 외부 효과의 개념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 7급에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이제 신경양 이론이에요. 9급에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랬죠.
우리 군무원 9급, 7급 다 나올 거다 그랬는데 이번엔 좀 7급에서만 나오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이걸 좀 더 어렵게 해서 신경영 테마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또 나오겠죠. 9급에서도. 왜? 7급 나왔으니까 9급 나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니까. 그 다음 봅시다. 7급 실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역량 기반 교육훈련 제도의 하나로서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신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제기를 도모하는 교육. 봐요.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제기를 도모하는 교육훈련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심리론이거든요. 그럼 볼게요. 신경양 테마 수업에서 역량 기반 교육훈련을 배워요. 그래서 멘토링이 있죠. 학습 조직이 있죠. 액션 러닝이 있고 워크아웃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워크아웃 프로그램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역시 즉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제기를 도모하는 교육훈련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누누이 강조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군무원 실전 동영 모의고사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이나 심화 때 배웠던 것은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반복하고 이런 실전 동영에서도 문제로도 풀거든요.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신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의사결정과 문제를 해결이 지연되는 데에 이렇게 이게 틀린 거잖아요. 신속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급 문제 2개를 받고 이제 군문 9급 문제 한번 볼게요. 실제 출제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허스버그의 욕구 충족 이론에 하면 이생 요인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여기 틀린 거예요. 여기 틀린 거 고르라 했으니까 이게 답이죠. 이생 요인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만족 요인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오케이? 실전 동영 다 다뤄요. 9급은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전 단계에서 다뤄요. 왜? 반복해야지 여러분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봅시다. 그러면 가장 시험 보기 전에 봤었던 군무원 실전 동영 10회 12번의 문제예요. 이거 왜 내가 해놓냐? 여러분들이 이 군무원 실전 동영 문제는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강으로도 올라가 있어요. 수업하는 내용이 다. 한번 봅시다. 허스버그의 제2요인론에서 개인은 서로 별개의 만족, 불만족의 감정을 가지는데 이생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주는 요인이고 동기 요인은 개인의 만족을 제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생 요인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 다음 봅시다. 실제 문제 한번 볼게요. 9급 실제 문제입니다. 15번으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오늘날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비정부 조직이 이제 이게 뭐냐면 NGO를 말해요. NGO가 이제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이건 이제 보완 관계죠. 대체 관계라 해서 여기 틀린 거거든요. 얘는 이런 것을 보완 관계라 해요. 보완. 그럼 볼게요. 이제 군무원 기출 47페이지 54번 문제거든요.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요.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를 대체관계. 이거 틀린 거예요. 문장도 똑같잖아요. 틀린 문제가 답이고.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것 때문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커리의 중요성이거든요. 커리에.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선생님 나는 이거 했고요. 건너뛰어서 그냥 여기 갈래요. 안 돼요. 군무원이 되고자 시험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커리를 정말 열심히 반복하면서 이수하면서 하는 수험생이 그러지 않는 수험생보다는 점수가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군무원이나 공무원이나 전부 다 공통은 뭐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1등부터 순서대로 합격을 시키는 거지 몇 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약에 이걸 빼먹으려면 뭐예요? 신유로는 못 푼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해버리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파트 2죠.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면 24년도 우리가 한번 출제를 예상해 봅시다. 24년도는 기본적으로 23년 난이도와 같거나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난이도가 약간씩 올라가요. 행정학이. 행정직 9급이나 이런 데도. 그래서 상승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23년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더 높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같거나 높다 그러면 약간 높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와 23년도에서 확연히 보여주고 있죠. 이해를 전제로 하는 문제와 신경학 문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 여러분에게 할게요. 행정직 9급을 준비했던 사람은 군무원 행정학을 고득점을 절대 못해요. 왜? 난이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근데 군무원을 준비한 수험생들은 행정학에 있어서만큼 뭐예요? 행정직 9급, 국가직 9급이나 행정직의 지방직 9급은 행정학을 쉽게 풀어요. 우리가 점수가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기 때문에 수업도 거기에 맞춰서 해요.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커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커리가. 이 세 가지를 수업인데 여러분 다 선생님 이건 없었는데요. 이건 인강으로 사전에 업로드 돼 있어요. 지금 업로드 되어 있어요. 인강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학은 이걸 듣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정치, 법, 사회문화거든요. 이 정치와 법, 사회문화가 행정학에 이해하기 위한 수업을 듣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사탐보다는 과탐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는 사탐 중에서 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한 분들도 있고, 또는 했더라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게 기초인문 과정이에요. 인강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인강으로 올라와 있는 이 기초인문 과정은요,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오픈이에요. 오픈 강좌라는 게 뭐예요?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사전을 꼭 한번 듣고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게 이제 수업이죠, 우리가. 오케이. 예, 봅시다. 이게 수업이에요, 수업.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뭐예요?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를 이제 보게 되면 꼭 이제 성격 급한 친구가 손 들죠. 선생님,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험 범위까지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러니까 심화가 끝나면요, 시험 범위까지 수업이 끝났다는 거지, 시험을 준비가 끝났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 끝나면 시험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진도가 다 나간 겁니다. 시험 범위에 진도가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되죠. 이때부터가 이제 핵심적으로 시험 공부예요. 그래서 신경영에도 문제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문제집도 사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기본서 내용을 다시 보는 거예요. 기본서. 그러면 우리 실강을 듣는 수험생들은 뭐예요? 풀어보면서 기본서 내보면서 뭐한다?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면서 문제를 하는 거고, 우리 인강 수험생들은 좀 집중해서 인강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강을 들을 때 멍 때리고 들으면 안 돼요. 좀 집중해서 듣고, 인강이 장점은 있지만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멍 때리면서 수업을 듣는 아주 큰 약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서 또는 인터넷으로
여러분 이런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최대 제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강 수험생들은 뭐예요?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제 기출 신경학태만 동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최적화된 이제 우리 학습 구조죠. 기본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생기초 입문과정 여러분 듣고 오니까 기본해요. 심화를 해요. 그러죠? 그러면 기본하고 심화를 하면서 같이 해요. 또 기본 때 배웠던 거 중요한 건 심화 때 또 해요. 기본 때 안 했던 거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겹치게끔 수업을 해요. 반복해서 머리에 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출을 하는 거죠. 기출을 하면서도 뭐 한다? 기본 때 배웠던 것, 심화 때 배웠던 것을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신경학 및 문제풀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학습 구조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희발성이 강하다 그러거든요. 잘 잊어먹는다 이거예요. 잘 잊어먹는다. 그래서 이런 반복하는 구조 이걸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잊어먹더라도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핵심적인 것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에 여러분 시험을 보게 될 건데 7월까지 우리 해커스 공무원 전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수한다 그러면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모두 여러분들의 소개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또한 행정학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